권영철의 Y뉴스로 넘어갑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권영철 대기자의 제목을 보니까 김학의 네, 전 차관에 대한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이 등장한 지 6년이 더 지났죠. 예. 지연된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진실을 가려내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의도된 오조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서도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과거 수사팀은 왜 의도적으로 오조준했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봤습니다. 김학의 그러니까 예전 수사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3년 2014년 1, 예전 2차 수사팀. 수사. 결국은 의도적 오조준이라는 게 결론입니까? 이번 조사의 수사의 검찰이 결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검찰 고위 관계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는 의도된 오조준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과거 검찰 수사팀이나 경찰 모두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싶겠나?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정리를 하고 갈 것이, 그러니까 그 대검의 과거사 위에서도 김학의, 뭐 장자연 이런 사건들 쭉 조사해서 발표했잖아요. 네. 그것과 이거는 별개인 거죠. 과거 사위가 수사를 권고해서 예. 검찰 수사단이 발족을 해서 2달여간 수사를 해온 거죠. 이것만 따로 수사한 수사단인 거죠. 이 수사단은. 예, 그러니까 이 김학의 사건만 따로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단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네. 의도된 오조준이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핵심 관계자는 1차 수사팀이나 2차 수사팀이 별장 동영상을 보는 순간 성폭력이 아니라면은 직무 관련성 수사로 갔어야 한다. 그렇죠. 직무 관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으며 계좌 추적도 안 했다. 계좌 추적도.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건 의도된 오조준을 했기 때문이다. 일부러 쳐다보지 않은 거다. 그쪽을 쳐다보면은 나올 거니까 안 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당시 네. 수사검사들은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된 오조준이란 결론이 났는데도. 공소시효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을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의 전현직 검사 8명을 조사하고 예. 대검, 서울중앙지검 서버 또 뭐 당시에 수사팀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압수했는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수사팀을 크게 꾸린 건 검찰 과거 사위의 수사 의뢰와 관계없이 의혹이 있는 모든 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수사팀이 외압으로 봐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 경찰청 서버, 대검 서버, 대통령 기록관까지 샅샅이 뒤졌고 검사 개인의 이메일과 쪽지까지 다 들여다봤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수사 전문가들을 지금 수사하는 거였잖아요. 수사 받는 사람들도 수사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사가 어려웠을까? 이렇게 증거들이 싹싹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술로서 인정하지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안 하겠죠. 제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 사건과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이번 정권 들어서 검사들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검찰 내부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검사들이 그때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내가 바보였나 봐요. 이렇게 진술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에 홀렸나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무능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장 검사가 기록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결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사안인데 예. 제가 그때 기록을 안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로 처벌 못 받아요? 직무유기로 입건하려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고 예. 직무유기가 아닌 다른 걸로 해야지 공소시효가 나오는데 거기는 증거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수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진술을 받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미 알고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수사 전문가에다가 이제 법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요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바보 코스프레를 하더라. 네. 그러면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한 겁니까? 외압 수사는 두 갈래였는데요. 예. 처음 경찰의 동영상 수사에 대한 외압, 예.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냐는 두 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죠. 경찰, 검찰. 예, 검찰 수사단은 당시 첩보 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수사팀 및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들은 어느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수사였으나
성접대의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당시에는 뇌물죄를 의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경찰청장과 수사 책임자를 인사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낙마하니까 바로 인사 조치가 됐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예, 예. 뭐 취임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MB 정부에서 임명된 김기용 경찰청장을 경질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종종 경질 사정기관장 경질하는 게 또 관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김학의 수사 때문에 경질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후임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기획관들 다 갈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이게 김학의 수사 방해하려는 거냐 아니면 경찰청장이 바뀌면 관례적으로 경찰 간부들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반드시 그것 때문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다가 경찰청장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그냥 관례에 따른 인사다라고 진술을 하면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걸 뒤집을 증거도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청와대 네.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우선 그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도 했고,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들여다봐라 수사 권고했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그렇죠.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이어서 이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예, 예. 아니 어떻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그걸 서면 조사 달랑 한 장 받고 무혐의 처분하냐 그랬더니 조사할 게 없다. 추궁할 게 있어야 소환 조사를 할 거 아니냐. 현직 국회의원을 입건도 안 하고 어떻게 소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증거가 뭐라도 있어야지 소환을 할 텐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예, 받았다거나 예, 예. 경찰 인사에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압력을 행사해서 했다라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고 오면하지 않았고 지시받거나 압력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소환하겠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네. 외압 조치라고 할 곽상도 수석을 부를 뭐 거리가 없다, 근거가 없다. 입건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검찰 수사단도 우리는 외압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수사기획관이었던 경찰에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자기는 그것 때문에 좌천당했다. 항의하다가 좌천당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진술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인사권자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좌천당했다고 한들 인사권자가 그건 뭐 인사였다고 적절한 인사였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곽상도 민정수석이나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네. 예, 그 당시 네. 경찰 인사를 문책성 인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 이번 그 검찰 수사단 수사는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그 진술을 받았고 검찰 수사단은 그 경찰 주장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죠. 오히려 사실은 이걸 보면 뒷걸음질 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사람이 우리가 외압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뭘 더 하겠냐는 거죠. 증거는 싹 사라져 있고. 네. 증거가 사실 그게 뭐 말로 하거나 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경찰 서버 대통령 기록관까지 다 뒤졌는데 없었다는 못 거죠. 찾았다. 네. 그러면 동영상을 최초 확보한 게 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인데. 당시 이제 경기경찰청장에서 맞아요. 직위 해제된 상태. 맞아요. 신분은 경찰관이었죠. 그 당시는 경찰. 네. 조사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쪽도? 거기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이철규 없다? 지금 한국당 의원이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경찰청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 예. 이분이 그 윤중천의 내내 관계에 있던 여성 B 씨로부터 그 동영상을 받았잖아요. 예. 그게 결국 박지원 의원에게 간 건데 그렇죠. 뭐 본인이 내가 조사를 왜 받냐 너가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라고 했으니까 수사에 안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검찰 수사단은 뭐를 수사한 거예요? 다 조사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조사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조사 못하고 다 뒤졌는데 근거는 못 찾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초기의 의문은 그거였잖아요. 초기는 그거였죠. 그 본질은 해결했죠. 해결했는데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변호사 우리 박준영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예. 검찰 수사단이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은 다 했다. 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 검찰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를 봐줬고 지금 검찰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을 봐줬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다면서요. 네, 했는데 그게 그런 과정들에 거쳐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지연된 정의 때문에 예. 더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수사단이 봐줬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강제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 수사 전문가인데 물증 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어떻게 밝혀내겠냐. 지금 수사단이 고문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고문을 해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게 지금 돼버리는 셈인데. 그렇죠. 지연된 정의 때문에 이렇게 다 모든 게 망가진 거죠. 그렇죠. 근데 겨우 김학의 전 차관 한 사람 구속 기소한 것 외에는 다른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 여론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 최선 다했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뭐 사실 특수통 출신의 검찰 중견간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1차 수사팀에서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았다. 그리고 성폭력이 안 될 때는 직무 관련성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라면은 여기까지 왔겠느냐. 뇌물로 바로 갔더라면 그때. 6년 전에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더라면은 그렇죠. 검찰이 비난받는 일도 여기까지 오는 일도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거고 검찰 고위 관계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가 됐다. 지연된 정의로 인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이상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와이뉴스의 키워드는 지연된 정의네요. 지연된 정의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사실관계를 묻어버리는 것이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검찰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비난과 뭐 불신을 받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